네. 자, 이 시간에는 디지털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디지털 코드도 과거에는 종종 시험 문제에 나왔던 그런 영역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BCD 코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본적인 이제 코드죠. 바이너리 코드 데시멀 코드 그래가지고 이진화 10진 코드니까 당연히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코드니까요. 요거는 이제 다른 것보다 잘 알고 계셔야 될 거고, 이 BCD 코드는 다른 말로 8421 코드라고도 해요. 8421. 지금 이 화면이 좀 흐리니까 프린트물로 정확하게 보시고요. 8421 코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8421이 뭐죠? 8은 당연히 2의 3승, 그 다음에 4는 2의 2승, 그 다음에 2는 2의 1승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그런 이 순서로 코드가 만들어진다라는 의미에서 8421 코드라고 합니다. 뒤에 가면은 요런 거 유사한 또 코드가 있어요. 요런 그 자릿수의 숫자 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거랑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좀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BCD 코드가 어떤 건지 다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BCD 코드는 10진수 0에서부터 9까지를 이진화하는 코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0부터 이렇게 쭉 숫자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진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10진수의 0이면 0000 이렇게 해서 4자리. 대신 이제 BCD 코드는 4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자리. 그래서 8421이에요. 4자리라서. 8421 코드라는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각각의 자리는 4자리로 돼 있는데 각각의 자리가 값이 8, 4, 2, 1이 된다라는 거죠. 그 값이 1일 경우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진수니까 뭐 이거 특별히 설명 안 드려도 이거는 충분히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자릿수가 이제 10진수가 이제 0부터 9까지 있는데 이제 10버튼은 어떻게 해야 돼요? 10버튼은 이 10진수의 자리가 2자리가 되니까 BCD 코드도 어떻게 돼요? 4자리가 아니고 이제 8자리로 되겠죠. 각각의 그 4비트가 하나의 10진수를 표현하는 거니까 10진수의 숫자가 2개가 됐잖아요. 자릿수가.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BCD도 두 쌍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4비트로 돼 있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2개 연결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이다. 아주 가장 간단하고 직관적인 그런 방법이죠.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이게 숫자가 연속성이 없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1001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원래 숫자, 이거보다 큰 숫자가 뭐겠어요? 이 BCD 코드만 생각을 했을 때는 당연히 1001 다음에는 1010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그런데 그런 숫자를 안 쓰는 거예요. 왜? 10진수에다 맞춰서 코드를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 BCD 코드의 단점은 뭐냐면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죠. 표현하지 않는 숫자가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그러한 코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코드는 사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숫자가 어디서부터 어디냐면 1010부터 1111까지 요 6개는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숫자가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 6개 숫자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BCD 코드를 연산하는 방법인데, 뭐 이거는 일반적인 연산 방법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진수끼리 더하고, 하는 걸 예를 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흐려서 잘 안 보이지만, 6하고 3을 더하는 건데, 이 위에 있는 게 이제 6을, 이 BCD 코드로 바꾼 거고 밑에 있는 거 3에 있는 걸 BCD 코드로 바꾼 거죠. 그래서 그걸 더했을 때 이제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지금 4자리까지를 그러니까
십진수 하나의 자리를 표현할 때 BCD로는 네 개의 비트로 이루어진 네 자리로 이루어진 그 이진수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9가 제일 큰 거죠. 예? 0부터 9까지가 표현하는 거니까. 그럼 근데 여기 이 숫자를 초과할 수도 있겠죠? 덧셈을 하다 보면. 예. 자,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결과값에다가 6을 더해요, 6. 그죠? 예, 6을 더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어요, 사실은? 예. 자리수가 하나 늘어나는 거죠, 자리수가.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6을 더하느냐? 왜 6을 더하겠어요? 예? 이거는 설명을 안 해도 사실은 앞에서 힌트가 나왔죠? 예. 6개 사용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건너뛰어야지. 그죠? 예. 그래서 6을 더하는 거예요. 예. 그냥 놔둬버리면은 존재하지 않는, 십진수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코드, 사용하지 않는 코드가 돼버리니까 사용하지 않는 코드를 건너뛰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6을 더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초과 코드가 있는데, 이거부터는 조금 빨리 지나갈게요. 이게 코드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뭐 4-5시간 동안에 이 논리회로의 전 영역을 다 상세하게 하는 건 사실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좀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건 좀 빨리빨리 지나가고 중요한 거 더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3초과 코드라는 것은 뭐냐면 BCD 코드에서 값이 3 더 값이 초과된 코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는 보수 관계가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하면은 보수 관계가 1과 8이 되고 뭐 2와 7이 되고 이런 식으로 보수 관계에 있다.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코드 이름이 나왔는데 이게 뭔 코드인지 전혀 모르겠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코드인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대신 아주 자세하게는 알 필요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코드를 막 물고 뜯으면서 문제가 나오는 건 없어요, 별로. 그냥 그거 이름만 갖다 대주고 설명도 다 문제에서는 다 나와요, 사실은. 근데 당황하지 말라고 내가 아는 정도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중치 코드. 가중치 코드는 뭐 가중치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위치에 따라서 정해진 값을 갖는다. 이제 그런 거하고 매치가 되죠. 자, 그래서 가중치 코드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BCD 코드라고 하는 게 아까 이름으로 어떻게 했어요? 8421이라고 그랬죠? 8421도 사실은 가중치죠. 자리별로 이 값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8421처럼 자릿수별로 이 값이 다 다른데 어떤 거는 2421. 2421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앞자리 제일 높은 자리는 값이 1이고 최대치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4고 2고 1이고 된다라는 거죠. 나머지 것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런 코드들이 있더라. 저런 걸 다 가중치 코드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BCD가 8421 코드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면은 가중치 코드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저런 식의 숫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냥 다 가중치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자, 그리고 이제 8421 그러니까 BCD 코드죠. BCD 코드를 다시 십진수로 계산하는 방법은 너무 쉽죠. 예, 각 자리별로 갖고 있는 값이 8421이니까 거기다가 각각의 그 해당되는 자리에 해당되는 숫자를 곱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합하면은 십진수로가 되는 겁니다. 예, 저런 식으로 가중치 코드를 십진수로 계산한다. 예,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예, 2421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이거는 자기 보수 성질이 있다. 뭐 이런 정도인데 예, 그거는 참고하시고 예, 코드들이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중치 코드가 있으면 비가중치 코드도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게 지금 나오는 뭐 3초가
오중 뭐 이 코드 뭐 이런 시프트 뭐 코드들 이런 것들이 다 시프트 카운트 이런 것들은 이 가중치가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레이 코드. 자, 그레이 코드는 왜 나오게 됐느냐. 그레이라는 말이 이제 회색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될 텐데, 가중치가 없는 코드는 이제 뭐 어떤 때 문제가 아니면 연산할 때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나 입출력 장치 코드로 이제 주로 쓰는데, 연속되는 코드를 간에 하나의 비트만 변화해서 새로운 코드가 되는 그런 거를 이제 그레이 코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11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1200 다음에 오는 숫자가 110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뭐예요? 뭐만 바뀌었어요? 끝자리에 0이 1로 하나 바뀌었죠. 이런 거를 그레이 코드라고 그래요. 근데 요것만 봤을 때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얘도 어떻게 보면 얘도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0000에서 0001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자, 그런데 자, 요런 거 한번 보세요. 요거. 예. 자, 여기에서 1101에서 다음으로는 바뀔 게 뭐냐? 그러면 0을 1로 바꿨는데 다시 1을 0으로 또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코드가 나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코드 말고 다른 코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0이 1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안 해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처음부터 보면 여기는 쉽죠, 여기서는. 예, 요런 건 다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000 해서 그다음에 0 제일 먼저 대신 바꾸는 규칙은 뭐냐면 가장 오른쪽 것부터 먼저 바꾸는 거예요. 그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 자릿수 낮은 것부터. 그래서 0000에서 0001로 바꾸는 거죠. 맨 자리 0이 1로 바뀌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바꾼 거를 다시 또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꾼 거는 그대로 놔두고 안 바뀐 거 중에 뭐 바꿀 거 없나라고 해서 그 다음 자릿수를 보는 거죠. 그러면 0이 또 1로 바뀌니까 0011이 되죠. 예.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한 번 바뀌고 나서 한 텀을 쉬었죠. 한 텀을 쉬었기 때문에 그 다음엔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0011 다음에 0010이 되는 거죠. 끝자리가 바뀌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비트가 바뀌는 거를 예, 그레이 코드라고 합니다. 그레이 코드도 간혹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코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BCD 코드고, 예, 그 다음에 예, 그레이 코드도 가중치 코드, 그 다음에 그레이 코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드와 관련해서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거는 에러 검출 코드라는 게 있어요. 에러 검출 코드. 예. 자, 에러 검출 코드는 왜 필요하냐? 예. 데이터를 주고받다 보면 데이터가 유실될 가능성이 있죠. 예. 예. 전기적인 오류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 이 코드가 잘못 전달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랬을 때에 잘못 전달됐는지 잘 전달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코드를 에러 검출 코드라고 합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페리티 코드라는 게 있는데, 예, 페리티라는 것은 이 추가 비트를 하나 그 원래의 전송하는 데이터 이외에 코드 이외에 추가적인 하나의 더 코드를 더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검사용으로 에러 검사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이런 걸 페리티 비트라고 그러는데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짝수 페리티, 홀수 페리티. 예. 그러니까 데이터의 1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페리티 비트가 1이 되는 거고요. 홀수 페리티는 1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에 대해서 1로 맞춰지는 경우가 이제 짝수 페리티 비트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에러 검출 코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든 게 이 지금 밑에 있는 테이블이죠. 7비트 아스키 코드에다가 페리티 비트를 추가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7비트 아스키 코드가 7비트짜리인데 페리티 비트를 하나 더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8비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8비트로 보냅니다. 그럴 때 페리티 비트를 이 앞에다가
뒤에다 붙이는 게 아니고 앞에다 붙여요. 예, 앞에다가 붙여서 페리티비티를 만드는데 그게 짝수 페리티비일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 짝수 페리티비일 때는 1이 짝수 개이면은 그때 이제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홀수 페리티의 경우에는 1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에 이제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0이 되는 경우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병렬 페리티비티라고 하는데 요거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이 가로세로를 그 아까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의 그 이 숫자에 대해서 연속된 그 한쪽 방향의 숫자에 대해서 그 1의 개수가 몇 개냐, 짝수냐, 홀수냐 요거를 따졌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해요? 가로세로로 가로세로로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에러 검출 방법 쭉 있는데 요것도 한번 그냥 읽어 보십시오. 그래서 페리티비티가 짝수 페리티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페리티비티죠. 페리티비티가 0의 경우에는 에러가 없는 거고 1인 경우에 에러가 있는 거다. 근데 홀수 페리티는 반대로 y가 1인 경우에 에러가 없는 거고 y가 0인 경우에는 에러가 있는 경우다. 뭐 그렇게 그런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이 코드에서 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스키 코드죠, 아스키 코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코드를 숫자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문자도 사실은 오히려 문자가 더 많이 표현하죠, 코드로. 그래서 그 문자를 코드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스키 코드라는 게 있죠. 미국에서 만든 거. 자, 근데 요게 구성이 어떻게 되냐? 앞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7비트예요. 7비트. 그리고 맨 앞에는 페리티비트가 하나 붙어 있죠. 그래서 총 8비트인 거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상식적으로 그냥 아시고 계시면 돼요. 이거는 자, 확장도 있고 그렇죠. 확장은 표준으로 표현되지 않는 또 다른 이제 그런 기호들 그런 것도 포함시키기 위해서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표준 BCD 코드를 가지고도 0숫자를 코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게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수에 대해서 수를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코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까지 이제 워밍업이죠, 워밍업. 논리 회로를 하기 위한 워밍업에 해당됐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논리 회로를 살펴볼 텐데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논리 게이트입니다. 논리 게이트. 논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 논리 게이트에서는, 일단 먼저, 낫 게이트라는 게 있어요. 낫 게이트. 낫 게이트라는 거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여기 좀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앞에다가 동그라미 같은 거 붙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림에서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요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쉬워요, 이제 논리 회로가. 이 간단한 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요게 사실은 핵심적인 게 다 들어있거든요. 자, 모양을 보면 이제 A라고 쓰여 있고, 왼쪽에 A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 F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서양식 어떤 이제 사고를 하다 보니까 읽기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보죠. 서양은 그렇게 돼 있고 동양은 반대죠. 오른쪽에서 왼쪽을 보죠. 근데 이제 이런 건 당연히 이제 서양 문화권이니까. 그래서 왼쪽이 입력이 해당되고 오른쪽이 출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입력 출력을 일단 나타낸 거고요. 낫 게이트를 일단 보고 나머지들도 다 이러는 건 다 공통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not이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 부정이잖아요. 부정. 그죠?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로. 그러면 이 앞에 거는 뭐냐? 이 동그라미가 없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이것도 있어요. 기호는 원래. 그럼 이건 뭐겠어요? 사실은. 이제 버퍼라고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건 그냥 이 화살표잖아요. 딱 모양 보기에도. 그죠? 모양 보기에도 화살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지나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신호가 그냥 지나가는 거. 전기 신호가 그냥 지나가는 건데 여기다가 이 동그라미 같은 걸 하나 딱 붙이면 낫이 돼서 반대가 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 0이면 여기가 1이 되고 여기 1이면 0이 되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는 뭐 당연히 1이면 1이고 0이면 0이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낫 게이트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이제 뒤에 나오는 건 다 이제 이해되게 되죠. 자, 요게 낫 게이트고 이 낫 게이트를 할 때 진리표라는 게 있어요. 진리표. 좀 전에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A, B, AF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입력 출력. 그러면 입력 출력의 값이 입력이 어떻게 될 때 출력이 어떻게 되지? 라는 것을 표로 만든 게 진리표예요. 진리. 진리표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번역을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이 우리나라는 이제 진리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진실, 뭐 사실, 참 이런 다 사실은 조금씩 뉘앙스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서양에서는 그냥 이게 출애역이나 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표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정확하게 가면 참표죠, 참표. 정확하게 하면 참표라고 참거짓표죠, 참거짓표. 참거짓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진리표라는 말이 약간 이상하죠. 그래서 트루 테이블인데 어떻게든 진리표라는 게 있어요. 진리표라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입력과 출력을 입력에 대한 출력의 값을 표로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A면 0일 때 F고 1이고 1일 때 0이다. 요거는 이제 뭐세요? 낫에 대한 거죠. 낫의 진리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진리표라고 하고요. 프린트물 보시면 됩니다. 심판은 제가 지웠다가 썼다가 할 테니까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프린트물 옆에 보면 동작 파형이라고 있죠. 여기 동작 파형. 그러니까 파형은 이제 0일 때 위로 올라가는 거고, 아니 1일 때 올라가는 거고, 0일 때 이제 내려가는 거죠. 뭐 그러면은 그거 충분히 이 그림 가지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논리기호는 좀 전에 얘기했었던 거고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논리식이라는 게 있어요. 논리식. 이거를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식에서는 항상 그 출력이 먼저 옵니다. 출력이. 그리고 이 출력은 어떻게 구성이 됐냐 이런 거죠. 그러면 A란 입력에 낫을 붙인 거다. 인버스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도 기호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발을 붙여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대시를 붙여가지고 슬래시를 붙여가지고 이거 어퍼스트로피죠. 어퍼스트로피를 펴셔가지고도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이제 상식적인 거니까. 자, 뭐 속도는 조금씩 내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처음에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보면 이제 스위치 회로, 트랜지스터 회로, 그리고 그다음에 IC 회로까지 쭉 있는데, 자, 이런데 이렇게 낫 게이트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제목이 낫 게이트와 버퍼 게이트라고 그랬는데, 저 낫 표시가 없으면, 요거 동그라미가 없으면, 이게 동그라미가 있으면 낫이고, 이게 없으면은 버퍼라고 그랬죠. 버퍼는 말 그대로 뭐 우리 지금은 좀 잘 안 쓰긴 하는데 몇 년 전에는 뭐 버퍼링 걸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딜레이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버퍼링이라고 합니다. 회로를 만들 때 일부러 딜레이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버퍼를 살펴볼 텐데요. 버퍼는 낫하고 정반대죠. 그러니까 입력이 0이면 출력도 0이고 입력이 1이면 출력도 1. 파형 똑같고 논리기호는 앞에 그 동그라미 없고 그냥 저거죠.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건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낫 게이트도 아니고 버퍼 게이트도 아니고 조금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3 스테이트 버퍼라고 해서 3상 버퍼라고 그러죠. 3상 버퍼라는 게 있는데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뭐가 있어요? 뭔가 영향을 주는 애가 하나 있는 거죠. 입력이 출력으로 나가는데 영향을 주는 거라고 가지고 2를 붙여요. 2. 요거는 2는 이제 이벤트의 약자겠죠.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영향을 주는 걸 얘기하는데 이 이벤트도 역시 어떻게 해요? 낫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뭐 이거는 낫이 있냐 없느냐는 어떻게 해요? 여기가 입력 진리표에서 좀 상관이 있겠죠. 2가 1일 때 영향을 미치고
없을 때 영향 안 미치고 이런 것처럼. 근데 낫을 붙이면 반대겠죠.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 그 진리표를 한번 보세요. 진리표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진리표도 아까 A하고 F만 있었는데 예, 당연히 입력 쪽에 E라는 게 하나 있죠. E라는 게 생기는데 뭐 E 대시일 수도 있고 E 바일 수도 있고 인버스죠. E의 인버스이거나 아니면 E이거나 뭐 두 가지인데 자, 요때 보면은 E의 값이 어떻게든 영향이 미치게 되면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마찬가지죠. 영향을 미치게 되면 F 값은 0과 1이 아닌 다른 값이 돼요. 근데 그게 하이 G라고 되죠. 하이 G. 예. 이건 뭐냐면 하이 임피던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이 임피던스. 예. 그래서 0도 아니고 1도 아닌 예, 하이 임피던스가 발생을 한다. 예. 그래서 이게 3상이 되는 거죠. 원래 0, 1 두 가지 상태밖에 없는데 그 제3의 어떤 상태를 만들어 줄 때는 이 3상태의 버퍼를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거 잘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엔드 게이트. 엔드 게이트는 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예. 약간 반달 모양으로 생긴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거랑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게 항상 그거죠. 예. 오화 게이트죠. 오화 게이트. 예. 오화 게이트는 이제 초승달처럼 생긴 예, 그런 거고. 자, 엔드 게이트든 오화 게이트든 다 뭐예요? 예.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입력이 두 개고 출력이 하나라는 거죠. 예. 그리고 입력이 두 개다 보니까 당연히 테이블을 진리 테이블을 만들 때도 여기 입력이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죠. 예. 두 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두 자릿수 이진수 형태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00, 01, 10, 11. 요때에 F 값이 어떻게 되느냐. 예. 그 AND일 때와 OR일 경우 각각 다르죠. 자,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될 거고, 예, 쉬운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회로도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이게 회로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이거는. 예. 자, 그리고 이제 엔드 게이트가 기본적으로는 입력이 두 개인데 세 개인 경우도 있다는 거죠. 세 개, 뭐 네 개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렇게 세 개의 경우 어떻게 했어요? 여기가 하나 더 테이블에서 여기가 하나가 더 추가되면 되겠죠, 당연히. 예. 그러면은 이 하나가 더 추가되니까 이 상태도 훨씬 더 많아지겠죠, 이거보다. 예. 2의 n승이니까. 그러면 이제 2의 2승일 경우에는 4인데 2의 3승이 되니까 8개가 되겠죠, 상태도. 예. 8개가 들어갈 거고 거기에 대한 예, 출력값이 예, 해당되겠습니다. 자, 오화 게이트는 엔드 게이트하고 다른 부분이 이 저거죠? 진리표죠? 예, 진리표에 보면 엔드 게이트는 뭐예요? 예. 입력이 모두 1일 경우에만 1의 값이죠. 그죠? 근데 오화 게이트는 입력이 모두 0인 경우에만 0인 거예요. 나머지는 1이라는 거죠. 예,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낸드. 낸드는 뭐겠어요? 예. 두 개 합친 거죠. 엔드에다가 뭘 붙인 거예요? 예, 낫을 붙인 거죠, 이렇게. 예, 요게 낸드죠. 근데 이렇게 두 개의 기호를 쓰기가 귀찮으니까 요거를 이제 축약형으로 해서 예, 이렇게 만든 거죠. 예. 자, 값은 어떻게 됐어요? 엔드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낫이니까, 그죠? 예, 값이, 예, 진리표의 값이 정반대가 되면 되겠죠. 예, 그래서 마치 뭐처럼 보여요. 예, 예, 이거는 이제 그 1일의 경우에만 0이 되는 거죠. 반대로. 자, 뭐 마찬가지 뭐 입력이 3개인 경우도 뭐 있을 거고요. 예.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IC 칩을 만들 수 있다. 이건 그냥 참고하시면 될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노아는 마찬가지로 낸드처럼 예, 오화 다음에다가 예, 낫을 붙이면 되는 거죠. 예, 마찬가지 진리표 값도 예, 반대가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논리식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 원래는 이제 오화 같은 경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낫을 붙이니까 전체에 대해서 낫입니다, 이거. 각각에서 이거하고 달라요. 요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요거는 각각의 낫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오화를 한 거고, 이건 전체에 대해서 낫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같지가 않다.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나오죠. 익스클루시브 오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사실상으로 회로에서 많이 쓰여요. 요 게이트가. 의외로. 예.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오화 요 게이트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엔드나 뭐 노화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니까 너무 이 게이트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익스클루시브 오화는 약간 헷갈리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오화는 여러분이 조금 유념을 해두세요. 이 게이트와 관련돼서는, 논리 게이트와 관련돼서는. 예, 그래서 거기에 진리표를 보시면 어떻게 있어요? 진리표를 보면 익스클루시브 오화라는 게 이제 익스클루시브라는 단어를 우리가 평소에 안 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말도 아닐 뿐더러 외국인도 사실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예,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나라로 굳이 번역하면 상호 배제 이런 뜻이에요. 상호 배제. 그러니까 서로 배제한다는 거. 서로 등 돌린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익스클루시브 오화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서로 다를 때 값을 1이에요. 서로 다를 때. 같을 때는 값이 0이고. 예. 그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0, 1은 1이고 1, 0도 0, 1이고 요것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서로 값이 다를 때 1을 값을 갖는다. 그리고 요거를 위한 익스클루시브 오화를 위한 특별한 이 기호가 있어요. 식에서의 기호. 요거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예. 마치 무슨 뭐 기독교 무슨 그런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예,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요거를 논리식으로 쓸 때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논리식으로 할 때는 이렇게 많이 써요. 이렇게. 자, 요거는 기억을 좀 해주세요. 요거는. 예, 요거는. 이건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이제 나중에 그 뒤에서 뭐 간소화시키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예, 그런 거 할 때 요게 유용하게 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요거 보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익스클루시브 오화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기억할 때 어떻게 하시면 오화니까 더하기잖아요. 그죠? 예, 더하기로 생각하시면 되고 익스클루시브가 상호 배제라고 했어요. 서로 다르게.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하나는 낫이고 하나는 낫이 아니야. 요거에다가 반대로 하나는 낫이 아니고 하나는 또 낫이야. 예, 요거의 두 개를 합친 거다. 이렇게 기억하면 요 식이 좀 외워지기 쉽겠죠? 예. 자, 그리고 기호는 뭐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자, 여기 나오죠? 예, 이렇게 오화인데 이게 오화죠? 거기다 익스클루시브니까 여기 뒤에다 날개 같은 거 하나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요 그림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요거. 익스클루시브 오화는 사실은 합성 게이트거든요. 합성 게이트. 여러 개의 게이트가 합쳐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러한 독특한 모양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은, 자, 봐요. 입력이, 그러니까, 이 엔드 게이트죠. 엔드 게이트가 있는데, 이 엔드 게이트에 하나는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는데, 또 하나는 어디서 들어오느냐? B에서 이렇게 들어오죠. 그죠? 크로스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예, 마찬가지 이렇게 들어오고. 예. 우리가 아까 논리식 요거 만들었잖아요. 예, 요 논리식을 그대로 게이트로 표현한 거죠. 예. 회로도로. 자, 이건 뭐 세 개일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세 개면 훨씬 더 앞에서 얘기했던 요거보다 더 복잡하겠죠? 이거보다 더 복잡할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지금 뭐 많이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은 입력이 두 개인 경우에 대한 익스클루시브 오화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익스클루시브 오화가 있으면 익스클루시브 노화도 있지 않겠냐? 예,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잘 안 나옵니다.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 논리식이 여러분이 하다 보면 논리식에 기호들이 나올 텐데 그 기호가 조금 낯설 수 있으니까 이건 기억을 해주시면 됐죠. 예.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노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리식으로 하면 자 A and B 전체에 대한 낫이죠. 예,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요거를 익스클루시브 오아의 노아를 한 거다라고 생각해서 전체에 대해서 이게 낫을 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요거를 특별히 어떤 기호를 쓰냐? 예, 저기 나온 것처럼 약간 무슨 뭐 관역처럼 생겼는데 예, 저렇게 기호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요거 지금 정확하게 하면 요거죠. 예, 낫이잖아요. 낫 이렇게.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인 경우에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논리 게이트 나올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테이블에서 정리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는 논리 게이트를 공부하실 때 요 테이블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 특히 이제 헷갈리는 게 요거니까 요 두 가지가 헷갈리죠. 예. 요거를 조금 잘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논리 게이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요.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여기까지 하고 식사를